자가 사용 목적을 안 하고 넘한테 주고 넘이 사용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밀수죄. 화이팅! 부업으로 유럽 구매대 유럽 구매대 월 300만원 벌기 프로젝트. 월 300만원 벌기 프로젝트. 재미없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정사장입니다. 부업으로 유럽 구매대행 월 300만원 벌기 프로젝트 시즌2 이제 8편 진행해 볼 텐데요. 8편은 앞서 강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셨죠. 그것들 중에서 핵심 내용이 좀 빠졌어요.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어차피 알려드릴 텐데 해외 구매 대행이 뭔지부터 알아야 이게 말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해외 구매 대행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업자들은 검색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컴퓨터 화면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검색을 통해 가지고 해외 구매 대행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자, 제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네이버 형님한테 왔습니다. 형님이 아니고 누님일 수도 있는데 우리 네이버 누님에게 물어보면은 다 알려줘요. 여기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해외 구매 대행을 나무 위키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구매 대행 해가지고 여러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좀 사업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외에서 파는 물건을 구할 때 해외 구매 대행, 나 자신이 직접 물건을 살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 대개는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은 외국 물건이라든가 국내에서는 이미 단종된 물건이라든가 정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좀 더 빨리 입수하기 위해 쓰인다라고 돼 있는데 이 나무위키는 잘 모르래. 이거 요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해외 직구 구매 대행은 일단은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데 구매 대행이 뭐예요? 구매를 대신해 준다. 해외 구매 대행은 뭐예요? 해외 물건의 구매를 대신해 준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해외 직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해외 직구가 뭐예요? 근데 해외 직구 검색해 보면 되지. 해외 직접 구매의 줄임말이다. 혹은 직구라고도 한다. 2010년 이후로부터 뜨는 개인 구매 방식이다.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특히 정식 수입 제품은 국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유독 비싸지는 경향이 있고 합리적인 소비와 거품이 잔뜩 낀 수입상과 중개업자를 제껴두고 직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선호하게 되었다. 그래서 2015년 3월 1일부터 개인 통관 고유 보호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고 이렇게 시행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해외 직구는 해외 직접 구매의 준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외 직구라는 거는 우리 소비자가 해외 현지에 있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우리 집으로 한번 받고 싶은데 그거를 모두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식 수입 얘기가 나오죠. 정식 수입과 다른 점은 우리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 통관 고유 보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관 고유 보호는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민증이 있는데 민증에 이렇게 주민번호가 있죠. 우리가 관세청에서 사용하는 주민번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민번호를 가지고 해외 직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관고유보호는 자가 사용 목적일 때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죠.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자가로 소비할 목적인 사람들만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할 때는 내가 사용할 물건만 나의 통관고유보호를 가지고 현지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 직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현지 판매처에서 배송 대행지로 보내고 배송 대행지에 신청서를 써가지고 우리 집으로 보내는 그 사이에는 세관 통관이라는 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통관 고유보호도 입력을 해야 되고 자가 목적으로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생깁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구매 대행 업체를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류라는 것이 물건이 많이 모이면은 규모의 경제가 생깁니다.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업자들이 당연히 일반 소비자보다 배송비가 쌀 수밖에 없어요. 상품을 살 때에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직구를 직접 하는 것보다 해외 구매 대행 업자한테 이 구매를 하는 것이 더 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업자들을 이용한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 내용에서도 다른 사장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했으니까 사업에 접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외 직구가 뭔지 알았고 그 다음에 구매 대행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가 뭘 해봐야 되죠? 해외 직구가 뭔지는 알아봤는데 해외 직구하는 방법을 모르면 구매 대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외 직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구매 대행업자들은 배송 대행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직배송도 있을 것이고 배대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현지에 사시는 분들이 우편으로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송 대행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다 건건이 잔챙이처럼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배송 대행지를 쓰는 측면이 있고요. 배송 대행지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시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해외 직구 방법 제가 이미 다 촬영을 해놨어요. 요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92년생 정사장, 82년생 아입니다. 예,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요, 여기 재생 목록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정군 로지스틱스라는 전 세계 배대지를 여기 생긴 정사장이라고 요 놈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입하는 방법이랑 배송 대행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면세 구매 대행을 이용하는 방법, 독일,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여러 가지 나라들의 배송 창고가 연결이 된다면은 제가 하나하나씩 다 등록해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 해외 직구를 배워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번 영상 끝나고 나서 요거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해외 직구를 한 번씩 해보세요. 실제로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 해봐야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거 하기 전에 구매 대행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 구매 대행하면서 세금적인 이슈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세금적인 이슈를 조금 안내해 드려 가지고 실제로 해외 직구를 하실 때 좀 더 최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의 기본 로직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첫 번째 단계로 고객 주문이 들어가고, 두 번째 단계로 해외 사이트 상품 주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 해외 배송 대행지 제품 도착 및 검수, 네 번째 단계 해외 배송을 통한 국내 배송, 세관 통관 진행하고 난 다음에 고객이 상품을 수령하게 되는 이런 기본 로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알려줘요. 구매 대행은 재고가 필요 없다라는 거를 알려주거든요. 내가 재고를 쌓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주문을 합니다.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을 하고 고객이 바로 받는 구조예요. 2단계에서 5단계로 갔을 때 우리 지금 구매 대행업자가 물건을 받나요? 아니요, 안 받아요. 고객이 바로 직배송 받는 구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게 상당한 큰 메리트고요. 그리고 고객이 주문했을 때 해외 사이트에 상품을 주문하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거의 자본 없이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구매 대행 사업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보리사장님께서 국내 위탁이랑 비교를 해주셨어요. 국내 위탁도 비슷한 메커니즘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해외에 배대지가 끼므로써 조금 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해외 상품을 유통하는 거니까 이 로직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어렵냐, 그냥 하면 되는데 해외 직구나 많이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업적으로 접근하면 좀 다릅니다. 이게 고객 주문이 들어가고 해외 사이트 상품 주문이 들어갔어요. 근데 고객이 반품했어. 그러면은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이 주문됐을 때 배송이 갔냐 안 갔냐에 따라서 반품 CS가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해외 사이트에서 상품을 보냈어. 그러면은 물건이 오기 전에 여기 현지에서 또 반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서 보냈는데 심지어 배송 대행지에서도 우리나라로 발송을 했어. 이미 비행기가 날아가 버렸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고객이 반품을 하면은 여기서 비행기를 돌려요? 그거는 테러범도 못해요. 이제 비행기를 못 돌린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고객이 받은 다음에 또 돌려보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고객이 받았는데 안 돌려보내고 내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밀수죄가 되지. 통관 고유보를 이용해서 들어온다고 자가 사용 목적으로 안 하고 넘한테 주고 넘이 사용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밀수죄. 요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300만원 벌기 프로젝트를 시즌2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요런 로직들을 세세하게 실무적으로 배워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매 대행 업자가 되는 수준까지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저희 정군에도 강사진들만 믿고 따라오시면은 결국에는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구매 대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해외 직구를 대신해주고 뒤치다거리 하는 사업이고 그 사이에 수수료를 받아먹는 사업이다. 조금 세세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 그리고 앞으로 해외 직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품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차차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구매 대행의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개론을 보고 한 번에 이 사업을 이해하실 수는 없어요. 앞으로 쭉 따라오시면서 다시 이 개론을 보시면은 요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이미 시즌2가 완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즌2 무료 강의를 지금부터 보신다면 한번 쭉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물한 개구리일 때는 이 내용들이 다 안 들어오다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내용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보시면은 분명히 인사이트를 얻는 영상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실행하지 마시고 한번 쭉 보세요. 정 사장이 사기꾼일 수 있잖아요. 따라만 하라고 한다고 했다고 진짜 다 알려주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고 나서 따라 할 만한데 라고 생각이 들으셨을 때 다음 강의부터 실제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인 얘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딥한 얘기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죠? 다음 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진짜 기계적이다. 제발 꼭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